자, 그럼 이제 오늘 일부 정말 특별한 강사님, 정말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때문에 고혜성 씨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정말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첫 회가 시작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제가 정말 공들여서 섭외를 했던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당시에 많은 강사님들이 계시지만 가장 이렇게 지식이나 지혜로운 면이나 하여튼 이 유명세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분을 모시면 정말 고혜성 씨가 큰 빛이 나겠다 해서 그때 제가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역시나 미리 제가 석 달 전부터 또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앞으로 석 달도 1주년인데 또 나와주실 수 있겠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바로 오케이를 아주 그냥 홈케이 시원하게 이렇게 또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하여튼 감사드리는데 정말 그 이 한 장면만 봐도 이 한 에피소드만 봐도 어떠신 분인지 아시겠죠? 네.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뭐 몸값이 저보다 한 3배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이쪽 강사계에서는 더 유명하시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셨기 때문에 거의 대한민국 누구라도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명강사 중에 명강사님이라고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력을 좀 더 말씀드리면 현재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교육공학 박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삼성인력개발원에서도 오래 계셨고요. 안동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님으로도 계셨고 책을 지금까지 75권을 쓰신 분입니다. 예, 거의 공장이신 것 같아요. 예, 거의 매달 이렇게 책을 쓰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만큼 또 책도 많이 보시는데 정말 훌륭하고 정말 너무나 정말 지혜로운 강사님 모셨습니다. 유영만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맨날 이렇게 한 500~600명 모아놓고 강의하다가 이렇게 규모가 작으니까 제가 좀 떨리네요. 사실은 제 집이 정자동이라서 가까워서 왔어요. 예. 여기까지 오는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네, 아무튼 일요일 날 또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또 오늘이 또 1주년 기념 행사이기도 하고 제가 또 첫 회 출연을 어떻게 했었는데 또 영광스럽게 다시 또 1주년이 돼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혜성 쇼가 계속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요. 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그 주요 내용은요.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썼던 책 중에 최근에 쓴 생각 읽기라는 책에서 제가 핵심 내용을 뽑았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 영어로 코어 밸류라고 써 있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이 핵심 가치에 관한 건데요. 여기다가 제가 PITCH라고 해서 이거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피치를 올려라. 피치잖아요. 이 피치가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를 따서 패션, 이노베이션, 트러스트, 챌린지, 해피니스를 그냥 읽으면 PITCH가 돼서 피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추상명사든 아무튼 보통명사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3가지와 5가지 키워드를 선정한 다음에 그 키워드대로 생각하고 그 키워드대로 행동하시고 키워드대로 사람을 사귀고 키워드대로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살지 말고 소주 중에 처음처럼이라는 소리 있잖아요. 네, 처음처럼.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의 메시지는 결국은 남다르게 사는 방법은 나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나답게 사는 방법인데 그 나답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키워드를 선정한 다음에 이것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쓴 책 75권을 쓰거나 번역한 책을 다 합쳐도 이 5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제와 다르게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사람과 사람의 신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따 또 잠깐 말씀드릴 텐데 킬리만자로에 갔다 왔어요. 예. 제가 인증서를 받았는데 거기 인증서에 1년 번호를 보니까 10만 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킬리만자로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1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여러분은 안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런 걸로 또 책을 쓰고 그걸 또 강연을 하고 그걸로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결국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잠이 안 오시는 분? 여기 몇 분 계시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쓴 책 중에 곡선이 이긴다라는 책을 쓰고 그 띠지에다가 뭐라고 썼었냐면 행복해 보이고 싶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를 선정해 가지고 이대로 생각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치가 나왔으니까 야구에서 투수를 피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밑에 있는 이 투수들의 투구 동작, 피칭 스타일을 보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철순이가 장명보나 최동원, 선동열하고 다른 자기만의 피칭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철순이라는 투수가 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선동열이가 최동원이하고 라이벌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선동열이 최동원을 벤치마킹하고 최동원이 선동열을 따라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선동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동열최가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피치라는 말을 또 제가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이 야구의 피칭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만의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투구 폼을 만들어서 그걸로 투수 생활을 하니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기만의 경지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들처럼 살지 말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나답게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5가지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1, 2, 3번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핵심 가치 중심으로 제가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너리즘하고 아포리즘이 나오는데 아포리즘이 뭔지 아시나요? 아포리즘은 아프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짤막한 문장이지만 사람들한테 엄청난 촌철살인의 깨달음을 주는 금언, 격언, 뭐 잠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생각 읽기라는 책에다 써놓은 걸도 전부 다 아포리즘 형태로 한 줄, 2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 네. 그 다음에 고난을 경험해봐야 고난이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짤막짤막하게 쓴 거를 아포리즘 형태로 앞에 있는 그 5가지 가치별로 나눠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쓴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글이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내면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지만 10년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짧은 글, 긴 여운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 5가지 가치별로 오늘 이제 오씨 집안이니까 우리 고씨가 아니라 오씨잖아요. 오씨. 5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살면 오리무중했던 삶이 오색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오씨로 시작하면 이제 오리무중한 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의 중심 가치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리무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가치처럼 핵심 가치가 전면에 부각되고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살면 오리무중했던 삶이 오색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중간에 해드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답게 살지 않고 나답게 나의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A brotherhood of me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An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네. 제가 이 책을 쓰고 이제 킬리만자로 가기 전에 강연회를 했었어요. 6월 25일 날. 날짜도 6.25 대첩으로 잡았고, 그때 당시 메르스가 한참 할 때였었는데 200명 정도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한 400명이 몰려와가지고요. 마스크 안 쓰고 서로 앉아서, 그래서 제가 인사를 서로 재치기 하기로 인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메르스가 낳은 세계 최고의 명품이 에르메스다. 그래서 메르스를 에르메스로 바꿔주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때 동영상 처음에 만들었을 때 보여준 거고요. 자, 여러분도 어딘가 뭔가를 시작할 때 저 왼쪽에 보면 매너 있게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제 자꾸 매뉴얼을 들썩거려 찾거든요. 그죠?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매너는 매력적인 너인데 매너리즘은 습관적인 너예요. 매뉴얼은 틀에 박힌 너예요. 그러니까 이 뒤로 갈수록 자꾸 이제 사람들은 틀에 박히게 생각하고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매뉴얼을 집어치우고 자꾸 뭔가 사고가 나는 지점에는 매뉴얼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매뉴얼 의존형 사고를 하다 보면 틀에 박힌 사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아포리즘에 대해서 짤막하게 동영상에 나왔었잖아요. 제가 6글자로 아포리즘이 뭐냐. 첫 번째, 심플하다. 단순하지만 숏, 그리고 짧아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와닿아요. 스피드. 근데 가던 길도 잠시 스탑, 멈추게 하는 글이면서 굉장히 센스 넘치는 한 문장, 센텐스.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아포리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글을 읽다 보면 아포리즘 같은 그런 경구나 문장들이 많은데, 그런 한 문장이 한 사람의 한평생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파란 문장은 어디서 나왔냐면 파란만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그 파란만장한 체험 속에서 사람들한테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목을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말장난 같아가지고 그냥 유형만의 생각 읽기로 잡았었어요. 예. 문장에 파란이 없으면 여인에게 곡선이 없는 것과 같다. 이모당이라는 말이죠. 예. 이런 게 이제 아포리즘이에요. 간단한 말이지만, 예. 그러니까 문장에 파란을 일으키려면 결국 그 문장을 쓰는 사람이 파란만장한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파란만장한 문장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장은 삶의 얼룩과 무늬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한 문장에는 한 사람이 한평생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접하는 그 좋은 글 한 문장이 그 사람이 한평생 고민하면서 나왔던 삶의 얼룩과 무늬의 합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 채널에 보면 EBS 경험은 안주인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경험이 없는 놈은 글을 잘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게 키케로가 로마 시대 때 키케로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세상이 타락했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려고 한다. 네? 그런데 지식 채널이 이제 이 잡것들의 사례를 중간에 이제 사례를 쫙 보여줘요. 세계적인 명작을 쓴 사람은 다 잡것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책을 내냐. 그래서 잡것들이 작가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작가가 되려면 잡다한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체험적 공감대가 없이는 독자들의 감동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낍니다. 이렇게 이걸 한 500장을 썼어요. 이렇게요. 500장 쓴 거를 편집해가지고 저렇게 책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그냥 손글씨로 저렇게 내려고 했는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저 손글씨가 이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서 일러스트레이션하고 이렇게 글을 다시 편집해서 만드는 거예요. 목욕탕 간판에 가보면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 후배인 배달의 민족 김봉준 대표가 이태리 때타올 만든 거에 다 때가 있다. 이 VIP는 때도 노란색으로 금색으로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자, 이 세 사람을 보면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to be is to do, 그러니까 존재가 행동을 결정한다. 근데 이걸 사르트르가 뒤집어가지고 실행이 곧 존재다. 그러니까 뭔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되고 싶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그죠? 뭔가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을 뒤집은 명언을 남긴 사람이 시네트라라고 두비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이 두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을 능가하는 명언을 만들기 위해서 두비 한 거예요. 이 아포리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쉬지 않으면 쉬게 된다. 이게 일본에서 나온 어느 카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걸 패러디하면 이제 놀지 않으면 놀아난다. 읽지 않으면 읽힌다. 쓰지 않으면 쓰러진다. 취하지 않으면 술에 취하는 것처럼 뭔가 흠뻑 빠지지 않으면 빠질 수 없다. 취할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의 글 하나 본 다음에 그걸 여러분 걸 이렇게 재해석하고 다시 만들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아포리즘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핵심 가치가 뭐냐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옛날에 집에 가면 가훈이 있고요. 학급에 가면 급훈, 학교는 교훈, 회사는 사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가훈은 여자 말을 잘 듣자 이런 게 가훈이에요. 예를 들면. 예. 그다음에 급훈은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예? 이런 거. 예? 그다음에 학급 교훈은 참되게 슬기롭게 아름답게 뭐 이런 틀에 박힌 이런 명언들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사후는 하기 싫음 관두든가 뭐 이런 아무튼 저런 게 이제 옛날 말로 따지면 오늘의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핵심 가치 코어 밸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이제 그 회사의 핵심 가치가 있으면 예를 들면 HP 웨이 그러면 휴렛 패커드의 키워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대로 회사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회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 회사만의 독특한 길이 된다. 이렇게 HP way, 뭐 G way 이런 식의 way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가치가 뭐냐? 첫 번째,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향 설정의 좌표예요.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 그 좌표를 찍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때, 예를 들면 제가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이 오면 할지 말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이걸 제가 갖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안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사람들도 판단하고 제가 일을 할지 말지도 결정하고 그게 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대로 살면 사람이 운치가 있어져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가 뭔가를 잘 헤매고 그랬을 때 나를 깨닫게 만드는 각성제가 되기도 하고, 눈치 보지 않고 나다움을 살아가는 인간적 매력이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망치에 이것도 옳지 못한 생각과 행동에 펀치를 날리는 이 생각의 망치가 또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사치로 물들어가지고 내 삶에 얼룩이 생겨서 사기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가치로 물들인 삶의 무늬는 새로운 사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약간 운율을 맞춰가지고 사치, 가치, 얼룩, 무늬, 사기, 사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많은 이런 밤하늘에 빛나는 이 키워드가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그 많은 별 중에서 5가지 별을 잡은 거예요. 열정이라는 별, 혁신이라는 별, 신뢰라는 별, 도전이라는 별, 행복이라는 별. 그럼 제가 밤하늘에 이제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이게 제가 만드는 그냥 북두 7성이 아니라 북두 5성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제가 길을 갈지 안 갈지 이런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심금을 울리는 키워드를 선정하셔서 그것대로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를 다시 이렇게 구조적으로 배치하면 이 신뢰가 펀더멘탈이에요. 그러니까 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신뢰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위에 있는 나머지 4가지도 아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전, 열정, 혁신은 줄기와 가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인 거고, 그럼 이렇게 왜 사냐면 제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저의 궁극적인 디렉션은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말해주는 거고, 그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3가지 과정에 있는 수단과 방법이 이 3가지고, 그걸 밑받침해서 펀더멘탈한 토대, 뿌리로 작용하는 게 신뢰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가 이제 저의 삶의 그 핵심이 가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디자인, 포르쉐 디자인 자동차의 디자인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이 이래: 바꿔라, 그러나 바꾸지 마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바꿔야 될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의사결정하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5가지 또는 3가지 키워드, 핵심 가치가 있지 않으면 이게 시시각각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될 돈 체인지 있은 5가지 핵심 가치, 그건 안 바꿔요. 그리고 나머지는 열정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도전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혁신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신뢰롭게 바꾸고,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고, 나머지 5가지는 안 바꾸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포르쉐가 끊임없이 변화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봐도 저거는 포르쉐 자동차라고 하는 게 보이는 이유는 펀더멘탈, 근본은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회사들의 제품을 보면 멀리서 봐도 저건 HP 거, 저거는 3M 거, 계속 변화를 하지만 그 회사의 DNA, 핵심 철학은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 핵심 철학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키워드가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CVC가 뭐냐면요, 이게 로자 파크 모멘트라고 그래가지고, 로자 파크라는 독립민족 운동가가 있었는데, 이분한테
그 이분의 이름에서 생긴 말이 뭐냐면 로자 파크 모멘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자 파크는 사람 이름이고 로자프가 판단하는 순간을 RPM, 리턴 퍼 미니트 1분당 회전 속도가 아니고 로자 파크 모멘트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코어 밸류 챌린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코어 밸류의 챌린지, 위배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오면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자 파크 모멘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열정, 도전, 혁신 이런 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5가지 키워드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누군가가 그 행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저도 가만히 안 있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타일르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우리 회사는 창의, 도전, 열정이 핵심 가치라고 해놓고 액자 속에다 걸어놓고 창의, 도전하다가 실패한 사람 과감하게 처벌해버리면 그거는 액자 속에 있는 핵심 가치지 행동하는 것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그냥 무늬만 좋은 말로 그냥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핵심 가치대로 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의 5가지 스토리가 나와요. 열정, 도전, 혁신. 그 스토리대로 저의 역사가 생기는 거고 그대로 살면 유영만 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길은 누가 벤치마킹해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저만의 칼라가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그게 또 저의 한 방법일 뿐인 거지 그 사람의 삶의 철학으로는 정립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열정에 대해서 잠깐 하나씩 키워드 제가 시간 한도 내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열정과 열광의 차이가 뭘까? 제가 작년에 잠실 실내체육관에 가서 14,000명을 모아놓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열정낙서라고 삼성에 사는 제 강의를 들으러 14,000명이 모이는 줄 알았더니 제 뒤에서 G드래곤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항상 연예인 한 명 미끼로 던져놓고 그 미끼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명세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열정낙서예요. 거기에서 G드래곤한테는 열광하는데 나한테는 열광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아이들한테 열정과 열광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모르죠. 1, 2번은 몰라도 되는데 3번째가 딱 열광할수록 후유증으로 침이 나오지만 열정적으로 몰입할수록 부산물로 땀이 나온다. 그러니까 열정은 땀이고요. 열광은 침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학생들한테 당신들은 열광하고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열광하면서 침 흘리고 있더라고요. 자, 제 책에도 이제 원래는 이렇게 글을 써줬는데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지금 땀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진땀을 빼거나 식은 땀을 흘릴 수 있다. 이렇게 땀을 가운데 놓고 그 땀을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식은 땀을 흘리거나 진땀을 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율을 맞춰서 쓴 거예요. 사로잡으면 서로 잡을 수 있다. 사로잡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은, 핵심이 저거예요.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적으로, 정상에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정상에다가 시비를 걸고 비정상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일요일 날 모인 이 사람들도 다 비정상인 것 같아요. 평범한 보행을 뒤집으면 비범한 행보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위대한 행복을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걸어가던 작은 보행이 어느 날 그게 누적돼서 반전을 거듭해서 확 뒤집혀가지고 위대한 하나의 행보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색다르면 남다르지만 남다르면 색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색다름의 비결은 남다름이 아니라 결국 나다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목적은 자꾸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들처럼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다 남들처럼 남하고 비교하고 그죠? 그래서 요즘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아파트의 평수하고 학교의 등수가 합쳐서 평등이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혁신은 남다름보다 색다름에서 비롯된다. 이 색다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회사의 창업 정신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고
개인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DNA. 그 파블로 네루다가 쓴 질문의 책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였던 그 아이 어디 있을까? 이런 식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였던 그 아이대로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건데,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간지 모르고 그때부터 남하고 자꾸 이제 비교하면서 나를 찾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뒤집어야 삶이 뒤집히지 않는다. 역발상으로 정상의 시비를 거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망치를 잡고 망치는 도구가 아니다. 망치는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창조적 도구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를 망치 철학자라고 하는 이유는, 니체는 기존의 철학을 자꾸 망치로 깨부시고 그걸 뒤집어 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의 철학은 이성이 신체를 지배했는데 니체가 이걸 뒤집었잖아요. 신체가 오히려 이성을 지배한다. 그래서 니체가 이제 디오니소스적, 아폴론적인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라 디오니스적, 광기가 있는, 그 술에 취할 수도 있는 엄청난 열정의 화신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를 이제 망치 철학자라고 하죠. 자, 그래서 혁신적인 사고라는 방법은 앉아서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을 바꾸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에. 예? 여러분 나이대가 되면 지금 이대로 생각대로 사세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자꾸 딴짓을 해야 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딴짓하고 놀고 장난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장난하냐 지금 너? 네. 그럼 놀면 또 놀고 자빠졌네. 네. 놀지도 못하고 장난도 못 치고 엄숙하고 근엄 앉아서 이렇게 심각하게 공부하니까 심각한 사람은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럼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가 심각한 사람은 아이디어가 없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 심각하지 않다. 네. 공무원 집단에 가면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직급이 높을수록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신뢰.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애인이 된다. 네. 스치면 인연이지만 스미면 연인이 된다. 네. 인연을 뒤집으면 전연이 되는 게 아니라 연인이 된다. 아까 동영상에 나왔었죠.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남한테 귀 기울이는 사람보다는 그냥 자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말 잘하는 사람은 달변, 입담의 달인이 아니라 경청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귀명창, 잘 들어주는 사람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더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필요할 때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필요한 도움을 얻으려면 평소에 인간적 신뢰를 얻어라. 네, 저한테 한 1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메일, 정문에 이메일 보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딱 간단하게 이렇게 써요. 필요할 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보내요. 네, 그러면 이제 뜨끔하겠죠. 그죠? 네. 장문에 또 반성 메일이 또 와요. 그러면 노 코멘트 이렇게 그냥 또 보내요. 밥맛 없는 사람은 싸가지도 없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밥맛이 있게 생기셨는지. 그래서 인맥보다 인격이 중요하다. 인격 없는 인맥은 치맥보다 치명적이다. 저렇게 글씨를 써줬더니 이렇게 또 책에는 이렇게 치맥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글씨를 써서 갖다 놨어요. 자, 도전. 아까 나왔죠. 절경도 절망을 먹고 자란 절벽이 낳은 자식이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려면 결국 역경을 뒤집어서 경력으로 만들듯이 절치부심한 그런 고뇌의 흔적이 아름다운 삶의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사하라 사막 가서 깨달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끄트머리라는 말이에요. 끄트머리는 끝에 머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40km 하루 끝에서 그 다음날 40km가 또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 4분기의 끝에서 2, 4분기가 시작되고 월 말에서 월 초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끝에서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났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끝에서 또 다른 머리가 계속 시작되잖아요. 그 끝과 끝에 또 다른 연결이 저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나푸르나 가서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보는 것과 가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예? 안나푸르나에 가서 보시면 안나양이 푸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나푸르나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봤더니 아름다운 건 위험한 것이다. 위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안나푸르나가 청계산처럼 동네 뒷산에 있어가지고 개나 소나 다 올라가면 아름답질 않아요. 예? 이걸 이제 여인으로 바꾸면 아름다운 여인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위험한 여인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여인들. 여기 안나푸르나는 베이스 캠프가 4,130m예요. 자, 제가 이제 킬리만자로 갈 때 봤던 우연한 글 중에 하나인데 올라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하라. 내려갈 때 만날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킬리만자로 5,685m 정상에 올라가서 깨달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등반은 동반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건 저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갔던 가이드, 세르파들, 또 같이 갔던 동료들 서로가 손잡고 힘들었을 때 같이 밥 먹여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함께 동반했기 때문에 정상에 등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게 밤 11시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새벽 8시간 사투크 때 여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힘 다 빠져가지고 내려올 때 이 생각이 이 시간 왔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꼴. 이게 고은 선생님의 시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시가.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꼴.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올라갈 때 힘 다 빼가지고 내려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잠을 못 자가지고 졸려 죽겠고, 예, 잘못 내려가다 또 무릎 다 다치고, 저 시도 잘못됐다는 걸 제가 킬리만자로 가서 깨달았어요. 네,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에 표범이 있는 줄 알고 표범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깊은 밤일지 가사가 참 멋있어요.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 대리, 뭐 이런. 자, 그래서 도전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느냐? 더 늦기 전에, 더 조금 늙기 전에, 아주 죽기 전에 뭐든지 그냥 시작하자. 바로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이다. 홍콩의 영화 감독 왕가이 아시죠? 네. 뭔가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란 없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낀다. 그건 제가 자, 행복.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해 보이고 싶으세요?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자, 행복해지는 방법은 못하는 걸 잘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잘하는 것을 잘하기는 하늘의 별 보기. 그러니까 잘하는 걸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못하는 걸 그 사람하고 잘할 수 있게 계속 메꾸는 인생을 사니까 인생이 불행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단 몸이 건강해야 돼요. 예. 몸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예. 제가 킬리만자로 갔다 와서 2kg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쓴 몸은 마음의 우주이다. 몸이 부실하면 마음도 부실하다. 제가 킬리만자로 올라가서 깨달은 거는 제가 이런 걸 고민했었어요. 마음의 한계가 신체 한계를 규정하는지, 몸의 한계가 마음의 한계를 규정하는지를 제가 둘이 싸움을 시켜봤는데, 예, 몸의 한계가 오면 마음의 한계도 마음이 아무리 마인드 파워, 마인드 컨트롤 아무 소용없어요. 내 몸이 죽겠다. 내 몸이
막 고산증 오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마인드 컨트롤 발휘해가지고 기어 올라갔다 죽어요. 몸이 기진맥진하고 며칠 동안 못 먹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거기 무슨 마음이 필요 없어요.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살아있는 마음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돈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연골. 연골이 없으면 골골해져요. 골골. 연골 멀쩡하니까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잖아요. 자, 인간이 불행한 비결이에요. 불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의 불행은 터널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토끼가 수영할 필요가 없는 애예요. 토끼 보고 토끼한테 또 수영을 가르쳐요. 오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오리는 겨울에 산등성이 올라갈 필요 없거든요. 눈 오는 날. 근데 토끼하고 비교해가지고 오리한테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능력을 가르쳐요. 엄마가. 그럼 오리하고 토끼는 영원히 불행한 거죠. 그래서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세요. 남하고 비교하면 영원히 불행해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저는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은 동사다. 행복은 국어사전에 나오면 추상명사로 나오는데 추상명사가 아니고 행동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행운도 날아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자꾸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뭔가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행복이 저는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끝에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심하면 이렇게 이제 름자로 끝나는 말, 뭐로 시작하는 말을 쭉 찾은 다음에 그걸 구조화시켜가지고 글을 쓰는데요. 여기 름자로 끝나는 걸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연결시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색다름, 올바름, 발음, 이름, 아름.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판가름이 언젠가 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세상이 부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걸 쓴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A4 용지 한 장씩 글을 써가지고 뭉쳐가지고 주말에 책 한 권씩 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결국은 나다운 컬러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컬러링하고 컬러풀이 두 가지 형용사가 있는데 컬러링은 컬러가 없는 사람이 컬러를 덧칠해가지고 포장하는 거예요. 컬러풀은 자기의 컬러가 넘쳐서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컬러링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컬러가 없을 때 숨기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여성들이 나이별로 화장하는 뭐 분장, 포장, 위장, 가장, 환장, 뭐 끝장 뭐 이런 장처럼. 그래서 이 컬러링은 분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만의 컬러가 넘치는 거. 그러니까 자기만의 컬러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세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색다른 자리. 색다른 자리는 자기의 컬러에 맞는. 색달라야 남다르다. 그 다음에 자꾸 윗자리만 쳐다보지 말고 밑에 가면 자리가 많아요.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위에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저 밑에 자리 아직도 넘쳐 흘러요. 그 다음에 힘든 자리 가보면 또 거기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야 힘들어간다. 힘이 든 상황을 처해보면 사람이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힘을 쓰고 그래서 힘든 상황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면 결국은 이제 나한테 어울리는 자리가 돼. 나에게 어울리는 일을 찾는 것이 결국은 어울림이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보면 참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게 그 사람한테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감 대통령 고혜성 쇼 어울리잖아요. 네. 그래서 자리를 찾을 때 이게 내 자리인가 첫 번째 나에게 어울리는 자리인가 제 자리예요. 그 다음에 마땅히 있어야 될 설 자리 이게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자리에 강제로 버티고 있는 사람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살 자리 내가 하면 잘 할 수 있는 일인가 나에게 어울리는 일인가 내가 서면 돋보이는 자리인가 이 세 자리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나한테 어울리는 가장 내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푸마가 이렇게 자꾸 파마를 따라잡거나
이게 치마 입고 이렇게 쫓아가거나 프라다를 따라잡으려고 구라다 이게 구라 여기 빈포를 따라잡으려고 하다 빈곤이 돼버리고 놀스페이스 따라잡다가 놀스코리아가 되고 이렇게 남의 뒤를 따르는 자는 남을 따라갈 수 없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